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10일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 등 대형 악재에 짓눌리며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 이에 비트코인 회의론자이자 금 강세론자 픽터 시프유로 퍼시픽 캐피털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를 통해 암호화폐가 정말 미래라면 최고의 암호화폐 은행인 실버게이트는 왜 파산했나? 블록체인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파산의 물결이 곧 암호화폐를 무너뜨릴 것이며 암호화폐의 겨울은 꽁꽁 얼어붙을 것이다. 서둘러 비트코인을 팔고 금을 구매해야 한다고 밝혔다. If crypto really is the future, why is silvergate, the premier crypto bank already a thing of the past, a wave of blockchain related bankruptcies will soon crash down on cryptocurrencies, turning the crypto winter into a deep freeze. Hurry, sell your bitcoin and buy gold. 앞서 피터 시프는 지난 1월 트위터에 위험을 감수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비트코인을 대신할 대안이 무수하다. 비트코인은 이미 통화, 디지털 금으로 실패했다. 위험 자산으로도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었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 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 시간 3월 10일 오후 9시 14분 현재 1BTC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8.78% 급락한 19,755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 급락은 미국 크립토 친화적 은행 실버게이트의 자발적 청산 결정, 미국 규제 당국이 주도한 쿠코인 거래소에 대한 소송,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더해 미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의 30%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투자 분위기를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법적 분쟁이 곧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스콧 체인벌린 변호사가 미국 법원은 XRP가 증권에 해당한다는 세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리플의 자체 개발 퍼블릭 체인 리플렉저 기반 퍼미션리스 레이어의 스마트 컨트랙트 플랫폼 에버노드 창업자인 스콧 체인벌린은 1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까지 디지털 자산 자체가 증권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판례는 없다. 세크가 이를 주장한 의도 역시 XRP의 해외 판매 여부 입증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날 크리스 랏슨, 브래드 갈링하우스 등 리플랩스 경영진이 의도적으로 XRP가 미등록 증권임을 인지하고서 판매를 단행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또 해외 거래소를 통한 XRP 판매 매출은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다. 결국 법원은 미국 내에서 판매된 세크만을 놓고 판결하게 될 것이며 이는 세크에게 영향가 있는 결과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소송의 결과는 아직 지켜봐야 하지만 체인벌린의 예측은 현재 진행 중인 논쟁에 연료를 더할 것이다며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최근 이 소송이 올해 안에 해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전했다. 블록체인 해외 송금 플랫폼 리플의 고유 토큰 XRP는 10일 오후 9시 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7.99% 하락한 0.3617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미국 은행 실리콘밸리뱅크의 차산 투매로 촉발된 미국 금융주의 급락세 속에 현 상황이 더 큰 위기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 월가 금융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9일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SVB는 210억 달러 규모 채권 포트폴리오 매각으로 생긴 손실 18억 달러를 메우기 위해 전날 17억 5천만 달러 상당의 매도 가능 증권 매도할 의도로 매수한 채권과 주식 처분에 나섰다. 문제의 채권 포트폴리오는 대부분 미 국채로 평균 수익률이 1.79%에 그쳐 현 10년물 미 국채 금리 3.9% 수준에 한참 못 미쳤다. SVB의 자산 투매의 여파로 SVB몰 회사 SVB 파이낸셜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60.41% 폭락했고 시간 외 거래에서는 21.82% 추가로 떨어진 상태다. SVB 최고 경영자 그레그 패커는 이날 전화회의를 통해 고객들에게 예치금은 안전하다며 진정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거물 벤처 투자자 피터 틸의 파운더스 펀드를 비롯한 유명한 벤처 캐피털들이 투자한 기업들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SVB에서 자금을 인출할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유명 헤지펀드 억만장자인 빌 에크먼 퍼싱 스퀘어 캐피털 회장도 민간 자본을 통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SVB에 대한 구제금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식은 8일 미국 가상화폐 거래은행 실버게이트가 대규모 인출 사태 우려 끝에 결국 청산을 결정한 바로 다음 날 알려졌다. 실버게이트는 핵심 거래처였던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지난해 11월 파산에 따른 뱅크런으로 대규모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SVB와 실버게이트로 인해 금융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저금리 채권 보유 비중이 높은 은행들은 손실을 보지 않고서는 이를 조속히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런 만큼 이러한 은행들의 예금주들이 돈을 찾기 위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악순환이 벌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시장 분석업체 XNT 데이터 앤드 마켓 리더의 옌스 노드비그는 사람들은 다음 차례가 누군지 묻고 있다면서 고객들로부터 이런 식의 질문을 매우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웨일런 글로벌 어드바이저의 크리스토퍼 웨일런 회장은 SVB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면서 큰 은행들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지만 중소은행 다수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며 이들 다수는 자기 자본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금융권에서 유동성 위기가 확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신중론도 나온다. 미국 금융당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JP모건을 비롯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의 안정성 감독을 강화한 반면 중소은행들에 대해서는 혁신의 여지를 주기 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독을 유지해왔다. 마이클 반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은 규모가 큰 기관들도 분명 이러한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대차대조표상으로 매우 작은 부분이라면서 동일한 자금 인출이 있더라도 더 잘 차단돼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많은 은행이 즉각적인 위험에 직면하지는 않겠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운 시기를 보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뱅크런 같은 현상이 없더라도 은행들이 고객들을 붙들어두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실적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자산 규모 기준으로 미국 4대 은행의 시가총액은 이날 하루에만 총 520억 달러 증발했다. 종가 기준으로 JP모건은 5.4%,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웰스파고는 6.2%, 시티그룹은 4.1% 각각 급락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의 금융주 지수를 구성하는 18개 은행의 시총은 800억 달러 넘게 쪼그라들었다고 로이터는 집계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금융 섹터는 이날 4.1% 떨어져 2020년 6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10일 월가발 악재가 아시아 증시를 덮치면서 코스피가 1.01% 떨어진 것을 비롯해 일본 니케이 평균 주가가 1.67%, 호주 S&P/ASX 200 지수는 2.28%, 대만 자취안 지수는 1.55% 각각 하락 마감했다. 코스닥은 2.55% 빠졌다.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 종가는 각각 1.44%, 1.24% 떨어졌고 홍콩 항생지수는 한국 시간 오후 4시 30분 기준 2.83% 급락한 상태다. 3월 10일은 6가지 악재가 동시에 쏟아지면서 암호화폐 역사상 최악의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보도했다. 유투데이는 10일 암호화폐 시장은 몇 시간 만에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사라지는 대규모 매도세를 경험했다. 주요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최근 12시간 동안 7% 이상 급락했다며 이는 한꺼번에 쏟아진 6가지 악재의 영향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매체에 따르면 가장 큰 손실을 입은 암호화폐 중 하나는 후오비 토큰으로 가치가 90% 급락했다. 이는 일부 사용자의 레버리지 청산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또 이더리움은 뉴욕의 한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증권으로 지정됐다. 이는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암호화폐가 공개 문서에서 증권으로 표시된 최초의 사례로 암호화폐 거래업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전례 없는 선례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탈중앙화 지분증명 원장인 헤베라 해시그래프가 네트워크 이상을 이유로 네트워크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해킹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퍼진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플랫폼은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고 있다. 규제 당국의 조사에 직면했던 실버게이트 은행의 운영 종료 결정과 미국 바이든 정부가 채굴 활동 감축을 목표로 채굴에 사용된 전기요금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도 투심을 크게 위축시켰다. 여기에 더해 실리콘밸리 은행은 목요일에 210억 달러 상당의 채권 포트폴리오를 매각한 후 주가가 60% 급락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 은행의 역할은 리먼 브라더스와 비슷하며 이 은행의 파산은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입혔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실버게이트 은행 파산 등 대형 악재에 짓눌리며 장중 심리적 지지선인 2만 달러 선이 무너졌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 시간 3월 10일 오후 6시 6분 현재 1BTC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7.99% 급락한 19,946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21,796.12달러, 최저 19,851.79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 급락은 미국 크립토 친화적 은행 실버게이트의 저발적 청산 결정, 미국 규제 당국이 주도한 쿠코인 거래소에 대한 소송,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더해 미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의 30%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투자 분위기를 위축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비트코인 가격 전망에 대해 암호화폐 펀드 비트불 캐피털의 최고 경영자 조 디파스콜은 비트코인이 2만 달러 아래에서 바닥을 다진 뒤 다시 상승할 것이라며 우리는 18,000달러를 다음 주요 지지선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크립토콘트 저자된 림은 BTC, MBRB가 다시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재 가격이 고평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MBRB 지표는 1.03으로 저평가 구간 근처까지 하락했다. 과거 하락장들의 경우 하락장에서 바닥을 다지고 MBRB가 1.0 위로 돌파한 뒤로는 한 번도 그 아래로 재하락한 적은 없었다. 만약 비트코인이 19,000달러를 하방 이탈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는 다시 공포로 돌아설 것이며 부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간, 하락폭,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봤을 때 2023년은 큰 하락이 나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모으기 좋은 구간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알트코인 대장주 이더리움이 대형 악재에 발목 잡히며 장중 1,400달러 선이 붕괴됐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 시간 3월 10일 오후 5시 52분 현재 1ETH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8.21% 급락한 1,408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더는 지난 24시간 동안 최고 1,543.69달러, 최저 1,398.82달러 사이에서 거래됐다. 이날 이더 가격 급락은 미국 암호화폐 거래은행인 실버게이트 청산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버게이트 은행은 뉴욕에 본사가 있는 시그너처 은행과 함께 암호화폐 거래 주요 은행으로 꼽히는데 주요 거래처였던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파산 보호 신청으로 직격탄을 맞았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의 30%에 대해 소비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이 알려진 점도 가격 하락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여기에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투자 분위기를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ETH가 1,400달러를 일시 반납하면서 1월 12일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ETH 매도 압력이 주로 코인베이스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크립토콘트 데이터에 따르면 ETH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수는 1월 18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인데스크는 뉴욕 법무장관이 쿠코인에 소송을 걸면서 ETH를 증권으로 분류한 것이 매도세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편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암호화폐 중심 버그바운티 플랫폼 이뮨파이가 최근 화이트 해커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이더리움 블록체인의 매력을 느낄 정도로 관심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31%는 솔라나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으며 아발란체라고 답한 응답자고 20.4%를 나타냈다. 미국 기준금리가 6%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세계 신흥국들이 지난해 미국의 초고속 금리 인상과 그에 따른 달러화 초강세로 큰 어려움을 겪은 것처럼 이번에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2월 초까지만 해도 최종금리가 4.9%에 그칠 것으로 기대하던 시장이 이제는 6% 금리 가능성까지 두려워하고 있다고 9일 보도했다. 더 빨리, 더 높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지난 7에서 8일 의회 증언 이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슈로더 투자신탁운용 등 월가 대형 금융사 관계자들은 미국 최종 금리가 6%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을 제시했다. 매파적 본색을 드러낸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 가격에 반영된 3월 0.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2배 이상으로 뛰어오르면서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도 5.5에서 5.7% 수준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신흥시장 주식, 채권, 통화 투자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신흥시장 경제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 레이팅스의 수석 신흥시장 이코노미스트인 세이턴 판디는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고착화가 6% 최종 금리의 가능성을 불러왔다면서 이는 신흥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JP모건은 연준이 이번 달에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면 달러 가치가 다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UBS는 최종금리가 6%에 이르면 인도 루피화와 중국 위안화, 필리핀 페소화, 칠레 페소화 가치가 최대 5%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신흥국 자산들이 고통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신흥시장보다 증시 규모가 작고 덜 개발된 30여 개 국가를 지칭하는 프런티어 시장이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또한 칠레와 인도,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신흥국 채권 시장의 단기 금리도 매우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지난주부터 중남미와 유럽 신흥국,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신흥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갔으며 아시아와 중남미에서는 투기성 단기 부동자금의 유출도 나타났다. 다만 중국의 일상 회복이 미국 경제 부진과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도 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면역 공방 H&B 프로토콜 개발사 미래 INT와 블록체인 개발사의 일학과 기술 협력 및 제휴 서비스 확대를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A락은 블록체인 및 전자지갑 개발 역량이 검증된 회사로서 국내외 금융, 교통, 게임, 교육 분야의 제휴사들과 협력해 A락의 전자지갑 서비스를 확장 중이며 전자지갑 기반의 플랫폼 기업 최초로 국제정보보호 경영 시스템 ISO 27001 인증을 획득했으며 삼성 SDS 및 국내외 핀테크사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A락과 H&B 프로토콜 개발사인 미래 INT는 이번 기술 제휴를 통해 전자지갑 및 대체불가 토큰 개발에 관한 기술 증진은 물론 블록체인 및 리워드 및 보상 시스템 고도화에 나선다. H&B 프로토콜 개발사 미래 INT는 롯데백화점 디지털 채널 관리 롯데온 정산 시스템 유지 운영 NS 홈쇼핑 정산 시스템 구축 JW 중웹제약 광동제약몰 구축으로 한국평가데이터 기술 역량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한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창업기업이다. 면역 공방 H&B 프로토콜 개발사 미래 INT 관계자는 A락과 기술 협력을 통해 서비스 고도화는 물론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에 함께하며 다양한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면역 공방은 다양한 드라마 및 다양한 컨텐츠 제작 지원과 헬스 앤 뷰티 브랜드 콜라보로 많은 이용자와 실제 후기로 성공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 중이며 이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A락과 함께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 중이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 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7% 가깝게 급락하며 2만 달러 붕괴 위험에 놓였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36분 현재 기준 1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6.63% 급락한 2285달러에 거래됐다. 비트코인은 장중 2151.20달러까지 떨어졌었다. 시총 2위 코인 이더리움도 7.05% 급락하며 1500달러 선이 무너졌다. 현재 1428달러를 기록 중이다. 이에 따라 글로벌 암호화폐 시총은 1조 달러가 붕괴됐고 현재 9372억 달러까지 급감했다. 투자 심리도 크게 위축됐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지수는 전날보다 10포인트 내린 34를 기록하며 공포 단계가 계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이날 암호화폐 시장 급락에 대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미국 크립토 친화적 은행 실버게이트의 자발적 청산 결정, 미국 규제 당국이 주도한 쿠코인 거래소에 대한 소송,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또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는 바이든의 미국 예산안이 암호화폐에 큰 타격을 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만 1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코인게이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예산은 240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보조금을 제거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채굴 활동 감축을 목표로 한초 바이든 대통령의 예산안에 따라 전기 요금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할 수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 이에 미국 외환 상품 거래 기업 시티인덱스의 수석 금융시장 분석가 피오나 싱코타는 비트코인은 확실히 작년 말보다 더 견고한 상태라며 현재의 내림세가 새로운 추가 하락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출처 바이든 트위터 코인 리더스 바이든의 미국 예산안이 암호화폐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면서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2만 10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게이프가 9일 보도했다. 코인게이프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예산은 240억 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금 보조금을 제거하면서 암호화폐 투자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9일 6조 9천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부자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2조 9천억 달러의 연방정부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에서 암호화폐 투자자, 부동산 사업,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세금 보조금 폐지를 주장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새로운 예산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세금 보조금을 없애 약 24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암호화폐를 팔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던 세금 손실 수학 전략의 폐지와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 채굴에 사용되는 모든 점기의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 소식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4시간 동안 7%가량 급락해 약 22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코인게이프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새 예산안 시행에 대비해 보유 자산을 매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감지할 수 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리플, 폴리곤과 같은 주요 알트코인 대부분이 현재 상당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